안녕하세요. GTO 코알라 강사입니다. 빅블라인드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튼이 오픈했고 내 카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폴드했는데 나중에 차트를 보니 콜입니다. 반대로 에이스나 킹이 들어있어 괜찮아 보이는 핸드로 콜했는데 차트에서는 오히려 폴드하거나 3벳을 섞습니다. 이렇게 처음 빅블라인드 차트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낮은 수딧 핸드는 콜하는데 더 높아 보이는 오프수딧 핸드는 폴드하고 같은 카드도 상대가 어느 포지션에서 오픈했는지에 따라 액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빅블라인드 대체 어디까지 방어해야 하나요? 오늘은 빅블라인드가 왜 넓게 방어하는지, 상대 포지션에 따라 레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핸들을 콜하고 어떤 핸들을 3벳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빅블라인드가 넓게 방어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핫 오즈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토너먼트에 엔티도 없고 스몰 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도 없어서 매 핸드 팟이 0BB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팟에 들어있는 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애매한 핸드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핸드를 폴드하면서 가장 강한 핸드인 에이시스만 기다리면 됩니다. 블라인드와 엔티는 플레이어들이 좋은 카드만 기다리지 못하도록 미리 팟에 칩을 만들어 놓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빅블라인드는 이미 1BB를 낸 상태에서 상대의 오픈을 마주합니다. 엔티까지 있다면 팟에 깔린 칩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프리플랍에서 가장 마지막에 모든 액션을 보고 결정하기에 뒷사람의 스퀴즈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포지션보다 훨씬 넓은 핸드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는 상대의 오픈 포지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프리플랍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지만 포스트 플랍에서는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는 특수한 포지션인 빅블라인드. 그럼 이제 UTG, 버튼, 스몰 블라인드 오픈을 상대로 빅블라인드 방어 레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건 100BB에서 UTG 오픈을 상대하는 빅블라인드의 레인지입니다. 화면의 초록색은 콜, 빨간색은 3벳, 파란색은 폴드입니다. UTG는 뒤에 남은 플레이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강한 레인지로 오픈합니다. 14.7%, 7번 중에 한 번만 오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블라인드는 이에 대응하여 전체 핸드의 62.7%를 방어합니다. 빅블라인드는 홀덤 규정상 이미 1BB를 냈기 때문에 1.1BB만 추가하면 엔티가 포함된 팟을 놓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응의 대부분은 콜이고 3벳은 3.2%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추가하면 되므로 넓게 콜하지만 상대의 UTG 레인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 강도의 핸드로 팟을 키우는 데에는 신중한 구조입니다. UTG 상대로는 약한 오프수디 퀸이나 잭처럼 탑페어를 맞춰도 더 좋은 키커에 지배되기 쉬운 핸드보다 플러시와 스트레이트, 셋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릿 핸드와 연결된 핸드가 선호됩니다. 빅블라인드 디펜스에는 카드의 절대적인 높이보다 상대의 강한 레인지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레인지는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레인지에 해당하는 모든 핸들을 하나씩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이 차트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파켓 페어는 방어합니다. 파켓 듀스부터 파켓 에이스까지 콜이나 3벳으로 전부 플레이합니다. 두 번째, 모든 수릿 핸드도 방어합니다. 에이스 듀스 수릿, 킹 듀스 수릿은 물론이고 가장 낮은 3, 2 수릿까지도 폴드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로 외워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 오프수릿 핸드입니다. 오프수릿은 모든 핸드를 하나씩 외우기보다 파란색 홀드 구간이 시작되는 경계선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외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트의 왼쪽부터 완전한 폴드 구간이 시작되는 핸드는 에이스 듀스, 킹 4, 퀸 8, 잭 7 오프수릿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부끄럽지만 한국 스타일로 알리라는 카사노바가 마파 두부를 짜치게 먹었다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잭 7 바로 다음은 10-6과 9-6이 같은 층을 유지하고 이후 경계가 한 칸씩 내려가는 계단 모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처음 4개는 문장으로 기억하고 그 이유는 계단식 경계선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트 전체를 사진처럼 통째로 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플레이하는 핸들을 전부 외우기보다 폴드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쉽고 실전적입니다.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들고 차트를 꾸준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레인지의 경계선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리라는 카사노바가 마파 두부를 짜치게 먹었다. 이번에는 버튼 오픈을 상대하는 100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UTG를 상대로 한 전체 방어 빈도는 62.7%였지만 버튼을 상대로는 78.8%까지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핸들을 방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3.2에서 14.7%로 3벳 빈도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버튼은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 두 명만 통과하면 팟을 가져갈 수 있고 플랍 이후 가장 좋은 포지션이기에 UTG보다 훨씬 넓은 레인지로 오픈합니다. 상대의 오픈 레인지가 넓어지면 빅 블라인드
빅블라인드 핸드의 상대적인 가치도 올라갑니다. UTG를 상대로는 더 좋은 키커에 지배되기 쉬웠던 약한 에이스 X와 킹 X도 버튼의 넓은 레인지를 상대로는 앞서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추가로 GTO가 추천하는 버튼의 오픈 사이즈는 UTG보다 조금 큽니다. 버튼은 프리플랍에서 남은 상대를 압박하고 포스트 플랍에서도 포지션의 강점 때문에 UTG의 2.1BB보다 큰 2.5BB의 오픈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빅블라인드가 내야 하는 칩은 더 많아졌지만 상대의 레인지가 훨씬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이것은 빅블라인드 디펜스에서 파도즈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레인지로 오픈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3벳도 같은 이유로 증가합니다. UTG를 상대로는 콜에 머물렀던 브로드웨이 파켓 페어가 버튼의 넓은 레인지를 상대로는 밸류 3벳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버튼의 오픈 레인지에는 3벳을 받으면 계속 플레이하기 어려운 약한 핸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3벳으로 미리 압박하는 거죠. 빅블라인드는 블러커를 가진 에이스 X, 킹 X, 여러 수릿 핸드를 활용해 버튼의 약한 핸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프리플랍에서 폴드시키고 에쿼티 실현을 차단합니다. 정리하면 버튼을 상대로는 단순히 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넓고 약한 레인지를 상대로 훨씬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번에는 스몰 블라인드의 스탠다드한 3.5BB 레이즈를 상대하는 100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버튼을 상대할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빅블라인드가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어 빅블라인드는 자신의 에쿼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방어 빈도는 버튼 상대의 78.8%에서 72.5%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이유는 스몰 블라인드의 레이즈 구조와 오픈 사이즈에 있습니다. 버튼은 여전히 전체 핸드의 약 54%의 넓은 레인지로 2.5BB로 오픈합니다. 반면 스몰 블라인드는 많은 핸드를 림프로 플레이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구간만 3.5BB 레이즈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레이즈 레인지는 10%가 채 되지 않는 강하게 압축된 레인지입니다. 10번 중 1번 미만으로 오픈한다는 소리죠. 블라인드는 버튼보다 강한 레인지를 상대하면서 콜을 위해 더 많은 칩까지 내야 합니다. 버튼 오픈에는 1.5BB만 추가하면 됐지만 스몰 블라인드 레이즈에는 2.5BB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 결과 콜에 필요한 최소 에쿼티도 22.6%에서 30.8%까지 올라갑니다. 유독 이번 화에서 에쿼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 기회에 저와 함께 에쿼티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쿼티란 현재 시점에서 상대가 가질 수 있는 핸드의 범위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보드를 고려했을 때 쇼다운까지 갔을 경우 내가 팟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지분을 뜻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죠. 에쿼티에 대해 정말 쉽게 말하면 현재 에쿼티가 60%라면 지금 상태에서 상대와 나의 모든 액션을 체크로 넘겨 쇼다운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0번 중 6번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팟에 대한 나의 지분이 60%라는 소리죠. 이해가 아직도 잘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핸드 플레이하는 도중 갑자기 두 쪽이 다 쓰러져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에쿼티대로 6대4 비율로 팟을 나눠 가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승리 확률이 30%이고 무승부 확률이 4%라면 무승부에서는 팟의 절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에쿼티는 32%가 됩니다. 승리 확률에 무승부 확률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스몰 블라인드 오픈에 대응하는 빅 블라인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팟은 약 5.63BB이고 빅블라인드는 2.5BB를 추가해야 합니다. 콜한 뒤 최종 팟은 약 8.13BB이므로 콜에 필요한 최소 에쿼티는 2.5 나누기 8.13, 약 30.8%입니다. 다만 에쿼티가 30%를 넘는다고 무조건 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랍 이후에 폴드하면 내가 가진 에쿼티를 끝까지 실현하지 못할 수 있고 포지션이 있거나 포스트 플랍 플레이가 좋은 핸드는 같은 에쿼티를 가지고도 조금 더 높은 기대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내 핸드의 현재 에쿼티, 콜에 필요한 최소 에쿼티, 그리고 그 에쿼티를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스몰 블라인드 상황에서는 빅 블라인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 레인지가 버튼보다 강하고 콜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버튼을 상대로 콜했던 약한 오프수릿 핸드 일부가 다시 폴드로 빠집니다. 정리하면 스몰 블라인드는 전체적으로는 많은 핸드를 플레이하지만 그중 상당수를 림프로 가져가기 때문에 3.5BB 레이즈 구간만 놓고 보면 버튼 오픈보다 훨씬 좁고 강합니다. 따라서 빅 블라인드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레인지와 더 큰 사이즈를 상대하기 때문에 버튼을 상대할 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방어합니다.
이제 스택을 100BB에서 25BB로 줄여보겠습니다. 스택이 얕아지면 포스트 플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칩과 배팅할 수 있는 스트리트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임플라이드 오즈와 포스트 플랍 운영의 비중은 감소하고 현재 에쿼티와 블러커, 3벳 이후의 올인 대응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UTG 오픈을 상대하는 빅블라인드의 레인지입니다. 100BB에서는 전체 핸드의 62.7%를 방어했지만 25BB에서는 73.6%까지 방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스택이 얕아졌는데도 오히려 더 넓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세한 오픈 사이즈 차이입니다. 100BB에서는 UTG가 2.1BB로 오픈했지만 25BB에서는 2BB로 오픈합니다. 빅블라인드는 1BB만 더 내면 플랍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팟이 약 4.63BB이고 콜한 뒤의 최종 팟은 약 5.63BB입니다. 따라서 콜에 필요한 최소 에코티는 1 나누기 5.63, 17.8%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00번 중 18번만 이기면 된다는 소리죠. 두 번째 이유는 스택이 얕아지면서 포지션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00BB에서는 UTG가 포지션을 활용해 턴과 리버까지 여러 차례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는 포스트 플랍에 남는 칩이 줄어들면서 인포지션에 있는 플레이어가 빅블라인드를 압박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듭니다. 빅블라인드는 여전히 포지션이 없지만 100BB만큼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임플라이드 오즈는 감소합니다. 6호나 54 수딧 같은 낮은 수딧 핸드는 100BB에서 스트레이트나 플러시를 만들었을 때 상대의 탑페어나 오버페어로부터 큰 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는 뒤에 남은 칩이 적기 때문에 강한 족보를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수딧 핸드는 여전히 콜레인지에 남아있습니다. 25BB에서는 깊은 스택에서처럼 큰 족보를 완성해 많은 칩을 얻는 가치보다는 저렴한 콜 가격과 수딧 핸드가 가진 추가 에쿼티, 그리고 플러시 드로우나 백도어를 통해 에쿼티를 비교적 잘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라이드 오즈에 크게 의존하는 낮은 수딧 커넥터의 가치는 일부 떨어지지만 비슷한 강도의 약한 오프 수딧 핸드보다는 많은 수딧 핸드가 방어 레인지에 남게 됩니다. 같은 핸드를 콜하더라도 100BB와 25BB에서 콜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액션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100BB에서는 UTG 상대로 3벳이 3.2%에 불과했지만 25BB에서는 3벳이 늘어나고 프리플랍 올인도 슬슬 등장합니다. 스택이 얕아지면 중간 파켓 페어와 강한 에이스 X처럼 현재 이미 상당한 에코티를 가진 핸드의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갑니다. 에이스 X는 에이스 블라커를 통해 상대의 에이스 S와 강한 에이스 X 조합도 줄여줍니다. 또 25BB에서 7BB로 3벳 하면 이미 전체 스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게 됩니다. 플랍 이후 SPR이 급격하게 낮아지죠. 따라서 이 핸드가 3벳 할 만큼 강한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UTG가 다시 올인했을 때 콜할 것인지 폴드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25BB에서는 3벳 이후 올인을 콜할 핸드, 3벳 2 올인에는 폴드할 블러프 핸드, 콜로만 가져갈 핸드, 바로 올인할 핸드의 역할이 100BB보다 더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번에는 버튼 오픈을 상대하는 25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고 놀랄만한 레인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플랍 올인이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합니다. 버튼은 UTG보다 훨씬 넓은 핸드로 오픈합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가 3벳 올인을 했을 때 버튼은 상대적으로 많이 폴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파켓 페어나 약한 에이스 X도 상대가 폴드하면 바로 팟을 가져올 수 있고 콜을 받더라도 승부해볼 만한 확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인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에이스, 킹스, 에이스 킹과 같은 최상위 핸드는 바로 올인하지 않고 작은 3벳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에이스 퀸이나 에이스 책 오프 수딧, 중간 파켓 페어와 일부 약한 에이스 X는 올인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강한 핸드보다 그보다 조금 더 약한 핸드가 더 자주 올인하는 것입니다. 에이스나 킹스는 버튼의 약한 핸들을 폴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작게 3벳에 약한 에이스 X와 브로드웨이를 남겨두고 추가 액션을 받아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반면 중간 파켓페어나 오프 수딧 에이스 X는 에코티는 충분하지만 콜했을 때 오버카드가 떨어지거나 보드를 놓치면 운영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인해 상대의 약한 핸들을 폴드시키고 포스트 플랍의 어려운 결정을 없앱니다. 수딧 에이스 X와 오프 수딧 에이스 X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수딧 에이스 X는 너플러시 가능성이 있고 포스트 플랍 플레이어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콜만으로도 에쿼티를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3 에이스 X는 포스트 플랍 운영이 불편하기 때문에 에이스 블라커와 폴드 에쿼티를 활용해 올인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25BB에서는 단순히 어떤 핸드가 더 강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콜, 작은 3벳, 올인 중에서 어떤 액션이 그 핸드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내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스몰 블라인드의 3BB 레이즈를 상대하는 25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빅블라인드는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을 가지지만 버튼 오픈을 상대할 때보다 전체 방어 빈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구간 스몰 블라인드는 많은 핸들을 림프로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강한 핸들을 3BB로 레이즈합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는 더 강한 레인지를 상대하면서 2BB를 추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콜에 필요한 최소 에코티도 버튼 상대의 17.8%에서 무려 10%가량 올라간 28%까지 올라갑니다. 포지션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의 더 강한 레인지와 비싼 콜 가격이 그 장점을 상당 부분 상쇄합니다. 차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에이시스와 킹스 같은 최상위 핸드는 상당 부분 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빅블라인드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콜하더라도 SPR이 낮기 때문에 이후에 스택을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프리플랍에서 상대를 바로 폴드시키기보다 스몰 블라인드의 블러프와 약한 밸류를 포스트 플랍까지 남겨두는 것입니다. 반면 밸류와 보호가 모두 필요한 핸드는 작은 3벳을 사용하고 에코티는 있지만 운영이 불편한 일부 에이스-X와 파켓 페어는 바로 올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강한 핸드가 항상 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숏스택으로 진입하는 25BB 구간에서 자꾸 중복되는 내용이죠. 상대의 약한 레인지를 남겨두고 싶은 핸드는 콜, 밸류를 얻으면서 상대의 에코티를 일부 차단하고 싶은 핸드는 작은 3벳, 포스트 플랍 결정을 없애고 싶은 핸드는 올인으로 나뉩니다. 10BB에서는 일반적인 작은 3벳이 전략적으로 어색해집니다. 2BB 오픈을 상대로 4BB나 5BB로 3벳하면 이미 스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게 되고 상대가 올인했을 때 폴드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핸드가 좋은 팟 오즈를 활용한 콜, 폴드 에코티를 만드는 올인, 그리고 그냥 폴드로 나뉩니다. 10BB 차트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대하는 미니 레이즈는 각 포지션의 전체 플레이 레인지가 아닙니다. 10BB에서는 일부 핸드가 처음부터 오픈 첩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2BB로 레이즈한 구간만 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2BB 오픈이라도 25BB와 10BB에서 레인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 UTG의 2BB 오픈을 상대하는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25BB와 상대의 오픈 사이즈는 같지만 우리의 전체 방어 빈도는 73.6%에서 58.8%로 크게 줄어듭니다. 파도제는 같은데도 더 타이트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10BB UTG의 레이즈 레인지가 더 강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UTG는 일부 핸드를 처음부터 오픈숍으로 사용하고 강한 핸드와 빅블라인드의 올인을 유도할 핸드를 레이즈 구간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빅블라인드는 좋은 파도제를 받고 있지만 상대 레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수릿 핸드와 오프 수릿 핸드 일부를 다시 폴드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에이스는 올인하지 않고 콜로 남겨두지만 킹스부터 여러 파켓 페어와 강한 에이스 X는 바로 올인을 사용합니다. 에이스는 콜레인지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상대의 약한 핸드를 폴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콜만 해도 SPR이 매우 낮아 이후에 스택을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킹스 이하의 파켓 페어나 강한 에이스 X는 올인을 통해 상대의 오버카드와 약한 핸드를 폴드시키고 현재 가진 에쿼티를 그대로 실현합니다. 작은 파켓 페어는 무조건 올인하지 않고 콜에 남습니다. 강하게 압축된 UTG 레인지에 올인하면 더 좋은 파켓 페어에게 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폴드시킬 수 있는 강한 핸드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10BB라고 해서 아무 에이스 X나 아무 파켓 페어나 밀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레이즈 레인지의 강도에 따라서 콜과 올인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버튼의 2BB 오픈을 상대하는 10BB 빅블라인드 레인지입니다. 버튼은 전체적으로 넓게 플레이하지만 일부 핸드는 이미 오픈 샵으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대하는 레인지에는 강한 핸드와 빅블라인드의 올인을 유도하려는 핸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오픈이니까 무조건 약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UTG의 2BB 오픈 레인지보다는 상대가 우리의 올인을 받았을 때 폴드해야 하는 핸드가 더 많습니다. 빅블라인드는 이를 이용해 에이스-X와 파켓 페어, 강한 브로드웨이로 더 적극적으로 올인합니다. 반면 에이시스는 상당 부분 콜로 남습니다. 바로 올인하면 버튼의 약한 핸들을 모두 폴드시켜 추가 밸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만 해도 SPR이 매우 낮아 포스트 플랍에서 스택을 넣기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중간 파켓 페어와 강한 브로드웨이는 현재 에코티와 폴드 에코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올인 비중이 높습니다. 낮은 수릿 핸드와 일부 연결된 핸드는 올인보다 콜을 선택합니다. 올인하면 더 강한 핸드에게만 콜을 받을 수 있지만 1BB만 추가하면 플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콜의 기대값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0BB 버튼 오픈을 상대할 때는 버튼의 전체 레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핸드가 바로 올인하고 어떤 핸드가 2BB 오픈에 남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스몰 블라인드의 2BB 레이즈를 상대하는 빅 블라인드의 레인지입니다.
같은 EBB 오픈인데도 버튼을 상대로는 약 50.6%만을 방어하지만 스몰 블라인드를 상대로는 30% 증가한 약 80%까지 방어합니다. 방어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겁니다. 빅 블라인드가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스몰 블라인드의 레이즈 레인지 구성도 버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10BB에서는 SPR이 낮아 포지션의 가치가 많이 낮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계에 있는 수많은 핸들을 폴드에서 콜로 바꿀 만큼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액션의 배분도 흥미롭습니다. 에이시스부터 잭스 같은 프리미엄 파켓 페어는 바로 올인하지 않고 상당 부분 콜로 남습니다. 콜만 해도 SPR이 매우 낮아 포스트 플랍에서 스택을 넣기 어렵지 않고 상대의 약한 핸드와 블러프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한 오프수딧 에이스 X와 킹 X, 2파켓과 3파켓 같은 일부 작은 파켓 페어는 올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핸드들은 가장 강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했을 때는 운영이 불편하지만 블라커나 현재 에쿼티는 충분하기 때문에 올인으로 상대 에쿼티 실현을 차단하고 포스트 플랍에서의 어려운 결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수딧 핸드와 연결된 핸드는 포지션을 활용해 플레이할 수 있어 상당수가 콜에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 레인지는 강한 핸드는 올인하고 약한 핸드는 폴드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의 약한 핸드를 남겨두고 싶은 프리미엄은 콜, 운영은 불편하지만 블라커와 현재 에쿼티가 좋은 핸드는 올인, 플랍 이후 포지션에서 에쿼티를 실현하기 좋은 핸드는 콜로 나뉩니다. 오늘은 빅블라인드가 어디까지 방어해야 하는지 스택과 상대 포지션에 따라 살펴봤습니다. 100BB에서는 좋은 파도즈를 활용하면서도 수딧 여부와 연결성, 포스트 플랍 포지션, 에쿼티 실현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25BB에서는 임플라이드 오즈와 포스트 플랍 운영 공간이 줄어들면서 지금 당장의 에쿼티와 블라커, 3벳 이후 올인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0BB에서는 일반적인 작은 3벳이 거의 사라지고 좋은 파도즈를 활용한 콜, 폴드 에쿼티를 만드는 올인, 기대값이 부족한 폴드로 각 핸드의 역할이 더욱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또 같은 스택과 같은 핸드라도 상대의 오픈 포지션과 오픈 사이즈, 오픈 셔브와 레이즈의 분리, 포스트 플랍 포지션에 따라 액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빅블라인드 디펜스는 차트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콜하기 위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콜한 뒤 얼마의 팟을 놓고 경쟁하는지, 상대의 레인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내 핸드의 가치를 콜과 3벳 올인 중 어떤 액션으로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차트를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복잡해 보였던 빅블라인드 레인지도 어느 순간 하나의 구조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